재미있는 창작 써라. 이야기 뚝딱. 오늘의 이야기는 명탐정 노가리의 두 번째 시간으로 먼저 간 아내를 꿈속에서 만났던 그가 억울함에 처한 이들을 도우라는 그녀의 하명대로 일생일대의 첫 살인사건을 맡고 마는데요. 그럼 그가 과연 어떤 활약을 펼쳐갈지 그 미궁에 빠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? 뚝딱. 어느덧 새하얀 눈이 녹아들며 곳곳에 황토빛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. 장시간 집을 떠나 있던 홍생원이었기에 그간 못다한 집 정리를 마저 하고 있던 와중이었지요. 남다른 눈치와 나름의 추리력으로 하루빨리 저 먼 세상으로 나가 억울한 이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했거늘. 거의 이틀이 다 되도록 집안 청소만 하고 있는 노가리 홍생원인 것이었습니다. 헌데 그랬다 보니 그의 제자 강윤도 툴툴거리며 빗자루질만 하고 있는 것이었지요. 헌데 탐정 나으리. 언제까지 이 집에서 청소만 하고 있어야 한답니까? 어차피 여길 뜨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을. 그러자 홍생원이 한심하단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. 집이란 것이 자고로 주인이 없으면 말이다. 사람처럼 외로움과 상실감을 견디다 못해서는 왜 비바람이라도 몰아치면 아주 더 엉망이 된다는 것 아니겠느냐. 괜한 거미들이나 쥐새끼들한테도 집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말이지. 요래 단장을 해놓고 가야 내 마음이 더 편한 것을. 그러니 넌 잔말 말고 저 뒷간도 가서 얼른 그 쓸만한 거름이나 좀 퍼놓거라. 날 스승으로 여기면 그 정도는 기본 아니겠느냐. 이 말에 강윤은 입술만 삐쭉 나온 채로 뒷간문을 열어보는 것이었어요. 아이고 냄새야. 뭔 사건도 맡기 전에 질식해 내가 먼저 골로 가겠구만 그래. 그럼 날 죽인 범인은 저 탐정 나으리 일터. 그럼 내 발로 여운 것이 억울해서 어찌할 쓴다냐. 나름 말도 안 되는 넋두리였건만은 이를 괜시리 늘어놓던 그때에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. 이해하던 똥푸는 이를 멈춘 채로 대문 밖을 나서는 강윤이었지요. 그러자 아이고 뭔 냄새가 이리도 지독하답니까? 아이구야. 뭐 어쨌거나 여가 홍생구 선생님 댁이 맞습니까요? 이 말에 맞다 이르니 다짜고짜 눈물을 글썽이는 남정네였어요. 그러더니만은 홍생원님께 도움을 요청드리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. 이에 얼른 그를 탐정 홍생원 앞으로 데려간 강윤이었지요. 그러자 전저 아랫마을에 사는 김달구라 하는데 말이요. 며칠 전 눈길이에서 숨진 그 처자의 범인을 찾아내신 분이라 하여 내 그 얘기를 듣고는 득달같이 달려온 것 아니겠소. 제 동생이 말입니다. 보찜장수여 설라문에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놈인데 말이요. 그러다가는 이번에도 집에 돌아올 때 글쎄 우리 동네에 사는 그 현숙이란 과부를 죽인 범인이라면서 관아에서 끌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요? 생전 벌레 하나도 못 잡고 누구한테 피해 한 번 끼치는 법이 없던 놈인데 말입니다. 어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오. 제발 제 동생을 살려주십시오. 이런 간곡한 부탁에 가만히만 생각에 잠겨있는 노가리 홍생원이었어요. 그러더니만은 근데 그래도 착한 동생이었거늘 어찌하여 살인자의 누명을 쓴 것이랍니까? 관아에서 말하는 근거가 대체 뭐라는 것이오? 그것이 말입니다요. 제 동생의 보찜을 검문하던 포졸이 글쎄 여인의 옷가지가 나온 걸 의심해 갖고서는 그 과부진 몸종한테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헌데 제 동생이 마침 그 옷이 누구 거라 제대로 대답을 못했나 봅디다. 그냥 집에 오던 길가에서 주운 것이라는데. 어찌 길에서 그런 걸 주운 건지 정말 재수 옴붙었다라며 또 눈물을 보이는 김달구였어요. 그러자 그럼 일단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한번 가봅시다. 이런 시원스런 말에 깜짝 놀라는 강윤이었어요. 그리도 자기가 가자고 할 땐 폼만 재더만은
이제서야 첫 사건을 맡았다란 생각에서 어찌됐든 신이나 옷을 갈아입는 조수 강윤이었습니다. 이윽고 해가 뜬 지도 얼마 안 된 때였건만은 그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아랫마을 현숙 과부의 집 앞에 다다른 그들이었어요. 내가 대충 전해 들은 바로는 말입니다. 이 집 안채에 욕탕 하나가 있다는데 그 안에서 글쎄 그 현숙 과부가 숨져 있었다지 않았겠습니까요? 헌데 더 말을 이으려던 그때였어요. 대문을 두드린 지 한참이 지나서야 한 어린 머슴이 고개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. 이에 붓짐장수의 친형 김달구는 곧 허리춤에서 엽전 몇 푼을 꺼내더니만 그 머슴의 귀에다 대고 뭐라 속삭이는 것이었어요. 그러자 금세 그 욕탕 앞까지 안내를 해주는 머슴이었습니다. 요즘엔 이 돈 몇 푼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안 합니까요? 또 이 집을 좀 내놓은 것도 같길래 내요 욕탕부터 좀 보겠다 했더랬지요.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노가리 홍생원이었습니다. 그의 조수 강윤도 이런 부잣집 안채는 처음이라는 양 그저 두리번거리기에 바빴고 말이지요. 여기입니다요. 헌데 엊그제 여기서 큰일이 있었어서 그때 이 안에 문이 잠겨있던 터라 문이 좀 부서져 있습니다요. 정말 그 욕탕 문을 열려고 하자 문이 덜렁거리더니 경첩이 모두 빠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.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라. 그럼 내내 고립된 완전한 밀실 살인이란 얘긴데. 살짝 눈이 반짝거린 홍생원이었건만 그런 빛이 쫙 새어 들어간 그 안에는 정말이지. 그 커다란 나무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었어요. 그 주변에는 물을 대필 수 있는 붓도막은 물론 가마솥 단지와 옷가지들을 보관할 수 있는 소쿠리들이 잔뜩 널브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. 그럼 이 안에서 그 알몸으로 발견이 됐었단 것이겠군요. 홍생원의 머릿속은 곧 그 내뱉은 말처럼 그 사건 당시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었어요. 마치 그 시점에 홍생원도 함께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. 헌데 제자 강요는 괜시리 입꼬리만 올리고 있는 것이었지요. 이에 그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박으려던 그때 그렇소이다. 헌데 그리 된 과부를 이 집 몸종이 처음 발견했다는데 말이요. 그것도 다음날 오후가 다 되어서야 말입니다. 이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기던 홍생원이 여길 드나들 곳은 저 부서진 문 하나인데 말이오. 이 안에서 저 문이 잠겨 있었다 하면 그 현숙 과부가 발견될 때까지 내내 혼자였단 얘긴데. 아니 그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아닐까요? 이 과부의 사이는 대체 뭐랍니까요? 이런 조수의 물음에 김달구는 그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었어요. 아직 저도 그걸 알아내진 못했다 안 합니까요? 어째 그 관아에 있는 시체 처리소에 가면 지금쯤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이지요. 어째 그 남편도 그리 간 것을. 어찌 이 현숙 부인까지 그리 된 것인지. 이에 살짝 놀라는 홍생원이었어요. 아니, 그건 또 무슨 말이랍니까? 내 듣기로 이 집 남편도 글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 아니었겠소. 당시엔 과거 시험만 수차례 봐오던 터였건만은 연속으로 낙방을 하다 보니 그 아내 볼 면목이 꽤나 없었나 봅디다. 아내를 누구보다도 끔찍히 여겼다 하니까 말이요. 그 무슨 유언장까지 남기고 갔다던데. 그랬으니 이 현숙 부인도 그런 남편을 따라간 거 아니겠느냐 말입니다. 괜한 내 동생만 범인으로 몰아놓고 말이요. 이런 얘기를 듣고 난 그때 노가리 홍생원은 근처 붓도막에 놓인 가마솥을 살피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는 그 안쪽 바닥에 손을 가져가더니만 강윤아, 손뭉치하고 헝겊주머니랑 그 끌개 하나만 좀 갖고 오너라. 이 말에 곧바로 손뭉치를 받아든 그가 그것을 가마솥 안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었어요. 그런 후 그 가마솥 바닥을 끌개로 긁어내는 것이었습니다. 이에 그것들을 헝겊주머니에 잘 담는 홍생원이었지요. 그리고는 또 다른 주변을 살피자
한쪽 구석 근처의 바닥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. 홍생원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가 좀 끌린 자국인 것이었습니다. 이에 그것을 따라가 보자 커다란 소쿠리가 놓여 있었지요. 헌데 그런 그때 아니 곧 이신데 여길 맘대로 들어와 있는 거요? 아까와는 다른 한참 나이든 머슴이었습니다. 그 허락을 받았다 해도 여기만큼은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지요. 그러자 아, 걱정 마시오. 여기서 그 돌아가신 현숙 마님의 진범을 잡으려는 것이니까는. 이런 강윤의 말에 두 눈이 휘둥그레진 머슴이었어요. 아니 그럼 어디서 나오셨답니까? 그 관가에선 어제 다녀갔는데. 아, 특별히 이번 사건 때문에 저 멀리서 오신 분이라 안 합니까요? 잠깐 묻는 말에만 몇 마디 답해 주시면 되는데 말입니다. 라며 슬쩍 아, 안 그렇습니까? 어사님, 이라며 말끝을 흐리는 강윤이었건만 에헴 하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홍생원이었어요. 그러자 아이고 그럼 얼른 보고 가십시오. 저희도 이제 집안일을 막 마쳐야 될 때가 돼서 말입니다요. 아직 해가 중천을 가리운 지도 얼마 안 됐건만은 이에 어이가 없다라 고개를 갸우뚱하는 홍생원과 강윤이었지요. 그럼 저기 저 가마솥 물은 그 사건 당일날 누가 담아 끓여준 겁니까? 라고 홍생원이 묻자 그날도 현숙 마님이 직접 물을 담아 끓이셨지요. 항상 목욕할 때만큼은 직접 물을 끓이시고 욕탕에 담으셨으니까 말입니다. 이 말에 살짝 고민스런 표정을 내보이더니만 그럼 어째 그 현숙 부인의 방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? 그리고 그 남편 방도 좀 봐야 쓰겠구마는. 이에 살짝 뭔가 난감해하는 눈치의 머슴이었어요. 허나 홍생원의 눈과 마주치더니만은 별말 없이 그 두 방을 차례차례 안내하는 나이든 머슴이었습니다. 이내 현숙 부인의 방을 가만히 둘러보던 홍생원이 물건들이 놓여있는 화장대 근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가는 그 서랍을 열어보려 하자 아 거긴 죄다 비어있는데 말이오. 그 말대로 서랍을 열어보는 족족 그 안이 모두 비어있는 것이었어요. 그 마님께선 평소에 뭘 잘 안 넣어두셨지 않겠습니까요? 그저 주인님 유서 말고는 딱히.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열어본 서랍에 마침 그 유서 한 장이 달랑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. 어찌 이 유서만 놔두고 물건은 죄다 없단 것인가? 살아생전에 무력이 없었어도 그렇지. 거 부잣집 귀부인이건만. 이런 생각에 그 유서를 살피는 홍생원이었습니다. 그 유서 속 내용은 오직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마음과 함께 일신을 잘 지키라는 몇 마디로 끝을 맺는 것이었어요. 다음 생엔 필히 과거 급제를 하여서는 그때는 꼭 볼라치 서도록 하겠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. 아니 어째 그 과거급제가 뭐라고? 이후 그 남편 방으로 들어간 홍생원이었건만 사방 탁자 위에 가지런히 꽂혀있는 책들과 연상 위에 놓인 벼루와 붓등을 둘러보던 그는 곧 별말 없이 방을 빠져나오려 하는 것이었어요. 헌데 그때 문갑 앞에 멈춰선 그가 허리를 숙이더니만 그 서랍을 열려고 하자 아 여기도 비어있다 안 합니까요? 그 필요하신 건 관가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어떨지요. 거기서도 웬만큼 충분히 보고 가셨으니까 말입니다. 이 말에 어찌 머슴이 가로막느냐며 한 소리를 늘어놓으려는 강연이었어요. 그러자 아 됐다. 그럼 그냥 관가로 가보자꾸나. 여기서 볼 건 웬만큼 다 봐봤으니. 라며 그 집을 빠져나오려던 그때 아니 그럼 이젠 댁들은 어찌할 작정이요? 이 집 주인들은 다 별세를 했으니. 그러자 아 어디 멀리서 큰 집 어른이 오신다고는 했는데 말입니다.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일단 이 집을 지켜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. 이 말에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홍생원이었어요.
하지만 뭔가 뒤끝이 개운하진 않다는 표정으로 집 밖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. 그럼 어째 맥이 좀 잡히셨답니까? 관하로 간다온들 내 동생을 꺼낼 방법이 있긴 있는 것이요. 그러자 먼 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던 홍생원이 저 나이든 머슴이 좀 이상하긴 하다만. 일단 뭐 그 현숙 부인의 사인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소이까. 그러고서는 이에 귀를 쫑긋 세우는 강윤과 김달구였지요. 이 과부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되겠소이다. 그러지 않고서는 아직 당신 동생의 혐의를 풀 만한 증거가 딱히 없으니까 말이오. 이에 마냥 한숨 짓는 김달구였어요. 그리고는 곧 관하로 그들을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. 이내 도착한 그곳에서 보초를 서는 포졸들을 불러서는 또 주머니에서 엽전 몇 푼을 꺼내드는 김달구였어요. 그리고 나자 어느새 그 시체검안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이었습니다. 마침 그 시신을 다루던 나이 많은 의원이 용변을 본 뒤에 돌아왔더랬지요. 건이시여, 아죠. 여기서 그 누굴 좀 찾으려고 왔는데 말이요. 성함이 노현숙이라 하는데 김달구가 말을 잇자 거 가족분 되십니까? 여긴 외부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닌데. 아, 저 순간 눈물을 머금는 조수 강윤이었어요. 마치 자신이 숨겨놓은 아들이라도 되는 양 말입니다. 그러자 거 자식은 한 명도 없다는 것 같더니만. 그럼 알았소. 이쪽에 있어이다. 라며 근처의 천을 회액하고 들추는 의원이었지요. 새파래진 입술에 온몸에 피멍 자국이 있는 정말로 그 현숙 부인인 것이었습니다. 이 모습의 순간 고개를 돌려버리는 강윤과 김달구였지요. 허나 홍생원은 그 시신을 유심히 살피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. 사인은 피부를 파고드는 맹독물질로 인한 것 같소이다. 이런 건 어디서도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것인데 말이오. 그 욕탕 물에 녹아져 있던 것으로 보아하니 이 부인이 직접 탔든가 아님 누군가 몰래 타놓은 것 같소마는. 이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보이는 홍생원이었어요. 아, 그래도 똑같이 갈 바엔 그런 방법이 수십 가지이거늘. 아, 어떤 처자가 제 알몸을 다 내보이고서는 이래 간답니까? 거참, 그 옷까지도 집 밖에 다 벗어놓고서는. 이런 홍생원의 말에 모두들 잠자코만 있는 것이었지요. 그러자 그럼 그 독극물이 뭔지는 확인이 끝났답니까? 아, 그건 아직. 그것이 그 물에 희석돼 버리고 난 뒤라 이 몸에 퍼진 것으로만 따져보려다 보니 아직 정확히는 알 수가 없었소이다. 이에 순간 자신의 가슴춤에서 헝겊주머니를 꺼내놓는 홍생원이었어요. 그럼 이걸 좀 확인해 주시겠소? 이것이 그 욕탕물에 넣은 것에 찌끄레기인 듯 헌데 말이오. 이를 받아든 의원은 곧장 그 헝겊 안에 든 솜과 굳은 찌꺼기를 살피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나자 아, 어째 내 예상이 좀 들어맞는 것 같소이다. 이것은 그 아주 맹독을 품은 독사한테서 나온 것인데 말이오. 그 뱀의 이빨에서 뽑아낸 뒤에 이것을 한 방울만이라도 사람 몸에 닿도록 하면 말입니다. 처음에는 비몽사몽으로 거의 최면에 걸린 듯 하다가는 이런 식으로 하나둘 온몸에 피멍이 올라온다는 거 아니겠어. 그리고 얼마 후부턴 한 2~3각 정도 안에 곧바로 의식을 잃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건 대체 어디서 얻은 것이오? 이 말에 결코 관아 사람들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며 말을 얼버무리는 홍생원이었어요. 그러다가는 뭐 어찌됐든 이 시신은 더 이상 훼손하지 말길 바라오. 내 이 짓을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얼른 밝히고 말 테니까는. 이라며 그곳을 빠져나오는 홍생원이었습니다. 이에 뒤따라 나온 강윤이 아니 근데 노가리님. 어찌 그리도 범인이 따로 있다 확신하시는 겁니까? 그 욕탕은 안에서 잠겨 있었는데다 저 현숙 부인이 직접 물을 끓였다고도 했는데 말입니다요. 이에 덩달아 고개를 끄덕거리는 김달구였어요. 그러자
아, 내가 언제 확신한다고 했느냐? 그냥 내 촉이 그렇다 보니 일단 지르고 보는 것이지. 어쨌건 간에 내 그 집 머슴이 좀 수상쩍긴 했으니 말이다. 일단 그 어린 머슴이나 몸종한테라도 뭘 좀 물어봐야 했을 것을. 어여, 그 집으로 다시 가보기나 해야 쓰겠구나. 이에 곧바로 그 현숙 과부의 집으로 향하는 그들이었어요. 그리고는 그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두드리자 이번엔 그 과부의 몸종이 나와 보는 것이었습니다. 어쩐 일이신가요? 이에 김달구가 말을 섞으려 하자 이를 막아 세우는 홍생원이었어요. 다름이 아니라 엊그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집안을 좀 둘러봤다는 거 아니오. 헌데 그 사건의 현장을 처음 발견했다는 분이 계시다 하요. 내 그분을 좀 만나려 찾아왔거늘. 그러자 잠시 어쩔 줄을 몰라 하던 몸종이 그 사람이 바로 저인데 말입니다. 그럼 지도 어딜 끌려가야 한답니까요? 이 말에 약간 놀란 척을 해 보이는 홍생원이었어요. 아, 아니, 정말이오? 근데 끌려가다니. 누가 어째 그런 일을 겪기라도 했답디까? 라고 되묻자 저희 집 나이든 머슴이 선생님들께서 낮에 오셨었다 일러줬어서 말입니다요. 그리곤 꽤 오래 나갔다 와서는 어딜 끌려갔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? 꽤나 오래 자리를 비운 터에 저도 그냥 걱정이 되어 여쭌 것이었습니다요. 이에 눈꼬리가 올라가는 홍생원이었어요. 그러더니만은 아, 그랬군요. 그럼 그 머슴 말이 꽤나 일리가 있어 그렇습니다만. 어째 똑같이 끌려가지 않는 대신 저기 저 주막에서 잠깐 얘기를 좀 나눌 수 있겠소? 그럼 왠지 시간도 절약될 것 같고만은. 그러자 잠시 뒤를 돌아보다가는 고개를 끄덕이는 몸종이었습니다. 예, 그럼 머슴들도 지금은 방에 들어가 쉬고 있는 터에 저도 좀 짬이 나긴 하니까 말이지요. 이 말에 곧장 그 몸종을 데리고서는 근처 주막으로 들어간 그들이었어요. 그리고는 저녁 겸 술상을 펼쳐놓은 뒤에 한두 마디씩 묻기 시작하는 홍생원이었습니다. 평소 현숙 마님은 어떤 분이셨소? 그 뭐? 남편이 먼저 가고 나선 많이 슬퍼했을 거고만. 그러자 말을 끈다시피 하는 몸종이었어요. 유언장을 보실 때 말고는 특별히 그러시진 않았습니다요. 뒷산 장지에 오르실 때에도 그리 많이 울진 않으셨고 말이지요. 주인 어르신과 사이가 좋은 편이었지만서도 뭔지 모르게 좀 거리감 같은 것이 있었달까? 그래도 아내를 꽤나 위하던 분이셨으니 마님도 거의 몇 날 며칠을 말없이 지내셨지요. 헌데 그리고는 더 이어진 몸종의 얘기는 홍생원 자신의 무릎을 탁 치도록 할 만한 것이었어요. 헌데 얼마가 지나고 나서는 예전보다 더 생기가 도셨다 해야 할까요? 이웃한테는 더 많이 베푸셨고 말입니다. 항상 웃으시면서 저나 머슴들한텐 칭찬만 해주셨는데 정말이지 그런 마님이 어찌 그리 되셨는지. 더 말을 잇지 못하고는 눈물을 훔치는 몸종이었습니다. 그럼 그 얘기는 스스로 그리 할 리가 없단 것인데. 딱히 앙심을 품을 사람도 없다는 것이고. 네, 맞습니다요. 정말 그러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안 합니까요? 이런 몸종의 되풀이된 말에 곰곰이 생각에만 잠기는 홍생원이었어요. 그러더니만은 그럼 그 나이든 머슴은 말이오.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미심쩍은 구석은 없었소? 뭐 예전 같지 않은 행동을 한다거나. 이 말에 눈물을 멈춘 채로 생각에 잠기는 몸종이었습니다. 그러다 저도 이 집에 온 지는 1년이 간 넘었어라. 그런데도 그 머슴하곤 아직도 좀 서먹해서요.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지만은 그 무엇이냐. 얼마 전에 뭘 혼자 들여다보고 있길래 제가 가서 말을 걸었더만은 뭘 훔쳐먹다 걸린 고양이 마냥 금방 그것을 감춰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서 말까지 더듬는데 아, 그것이 뭐였는가? 그것이 무슨 서찰 같은 거였어라. 내 알기로 글을 읽어도 쓸 줄은 모르는 것 같더만은 누구한테 줄 편지를 쓴 건지 분명 글씨가 적혀있는 서찰이었어라. 내 꼭 그리 기억합니다요. 이런 몸종의 말에 살짝쿵
입꼬리가 올라가는 홍생원이었어요. 그리고는 뭘 결심했다는 마냥 그럼 그 서찰을 좀 갖고 나올 수 있겠는가?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일찍이라도 그걸 몰래 빼내서 나한테 좀 보여달란 말일세. 그럼 그걸 내 금방 다시 돌려줄 테니 그때 갖다 놓도록 하고. 이에 깜짝 놀라는 몸종이었건만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. 어차피 저도 이 집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니까 말입니다. 마님의 억울함만 풀 수 있다면야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요. 이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날 일찍 그 집 옆 소나무 숲에서 만나자 이르는 홍생원이었어요. 그리고는 몸종을 돌려보낸 것이었지요. 그러자 조수 강윤이 기다렸다는 듯이 헌데 그 머슴의 서찰이란 것이 남편의 유언장일 리는 없습니까요? 아님 그 마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땐 어찌해야 한답니까요? 그러자 별 걱정을 다한다는 눈빛의 홍생원이 아,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좀 해보자꾸나? 어찌됐든 그런 짓을 한 범인을 내 좀 알 것 같으니까 말이지. 이에 깜짝 놀라는 강윤과 김달구였습니다. 아니, 그것이 정말이랍니까? 그럼 그 현숙 부인 자신은 아니란 말씀이시오? 이런 김달구의 물음에 여유로이 앉은 홍생원이 아, 그렇소이다. 세상에 어떤 여인이 그런 알몸으로다가 자신의 생을 마감했을 것이며, 그리고 그 안이 밀실이었던 이상 분명 내부자의 소행이 틀림없소이다. 어찌 보면 그 집을 잘 아는 자가 한 짓일지 모른다는 것이지요. 그러자 마치 자신도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을 붙여대는 강윤이었어요. 그럼 그 머슴들과 저 몸종 또한 용의선상에 들어가는 것이겠군요. 헌데 이들 말고는 딱히 없는 듯한데. 아, 그거는 일단 내일에 또 고민을 해봅세. 그럼 이 근처에서 어디 묵을 만한 데를 좀 찾아봐야 쓰겄는디. 이 말에 자신의 집을 놔두고 어딜 찾으시냐며 금세 따뜻한 방으로 안내하는 김달구였습니다. 그리고는 그 집에서 나름 편안한 밤을 보낸 홍생원과 강윤이었지요. 다음 날이 되어 그 약속한 소나무 숲에서 꽤 오래 서 있던 그들이었건만 저 여기 있사옵니다. 그 머슴방 함 속에서 금방 찾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황급히 뛰어온 몸종이 전하는 서찰에 이를 펼쳐들자 홍생원의 표정은 사뭇 더 진지해지는 것이었어요. 그것은 분명 그 현숙 부인한테 전하는 아주 말랑말랑한 연애 편지인 듯 했으니까 말입니다. 그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정말이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개가 무량하겠소이다.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. 이 맺은 말까지 읽어내려가자 어째 앞뒷말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. 이런 홍생원의 혼잣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아, 그럼 이를 어찌하면 좋답니까? 이 머슴놈이 다 짜고 친 것이라요?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로 발만 동동 구르는 김달구였습니다.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동생이 어찌 될지 모르니 그럴 만도 한 것이었지요. 헌데 아거 참. 급할수록 마음을 다스리셔야 합니다. 여기 끝까지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요? 이런 홍생원의 말에 서찰 내용의 맨 밑을 보자 정말 웬 처음 보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. 그것도 분명 양반의 이름인 듯한 것이었지요. 이열공이라. 어찌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어? 그러자 고개만 내졌던 몸종이 아, 그럼 그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요. 네, 그 성함은 잘 모르지만서도 주인님이 살아계실 때 과거 시험 준비를 같이 하신다며 한두 번 집에 찾아오셨던 분이 계신데 말이지요. 저기 저 강 끄트머리께에서 제일 큰 기와집에서 산다 들었건만 그 작년엔 과거 시험에도 합격하셨다 하더니만은 네, 그분 성함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말입니다. 끝에 말을 흐리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확실해 보이진 않는 것이었습니다. 하지만 어찌됐든 그 사람을 찾아 길을 나서보기로 한 홍생원이었지요. 그러자 아, 그 서찰은 돌려주셔야 한다 안 합니까? 그 머슴네가 없어진 걸 알면. 걱정 마시오. 어차피 그 집을 나올 거라면서 뭘 그리 조마조마했었소.
거 내 몰래 잘 갖다 놓을 테니까는 그냥 방에서만 꼼짝 않고 있으시오. 행여라도 물어보면 그냥 모른다고만 하고. 라며 얼른 길을 나서는 홍생원이었습니다. 그리고는 강변 길을 따라 얼마를 걸어갔을까요? 정말 그 끄트머리께에 아주 커다란 지붕의 기와집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. 이내 그 집 앞에 멈춰서자 긴가민가 하던 홍생원의 눈빛이 반짝거리는 것이었어요. 그려, 맞구만 그래. 자, 여길 봐라. 딱 이 시라 쓰여 있지 않느냐? 그 집 문패를 들여다보자 정말 강윤과 김달구의 눈에도 이 씨라는 것이 정확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. 헌데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요? 그리고 이 씨가 그리 희귀한 성도 아니지 않습니까? 이런 강윤의 의심 섞인 말에 한심하단 표정을 내보이는 홍생원이었어요. 너도 참 감이 늘질 않으니 큰일이로구나. 이 정도면 그 털끝이 바짝바짝 서야거늘. 아, 이 집 주인이 이시면 그 자제분일 거 아니겠느냐? 당장 들어가봐도 그리 알 것을. 참 답답해가지고서는. 이에 곧장 대문을 두드리자 아주 훤칠한 머슴이 나와 보더니만은 그 집 안채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었어요. 정말 맞았습니다요. 어찌도 그 편지 쓴 분이 딱 살고 있었네요. 아, 근데 정말 어찌 아셨습니까? 이런 강윤의 물음에 답도 않는 홍생원이었지요. 그냥 손을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만하라 이르면서 말입니다. 이런 와중에도 조수 강윤은 제 눈을 가만히 놔두질 못하는 것이었지요. 그 현숙 과부의 집과는 비견이 안 될 정도로 곳곳이 으리으리하기만 했으니까 말입니다. 그 길로 사랑채에 이르자 어째 그 현숙 부인 일로 오셨다고요? 헌데 저한테는 무슨 일이십니까? 커다란 키에 아주 잘생긴 용모의 이을공이 나와 그들을 맞이하는 것이었어요. 이에 홍생원은 자초지종 그간의 굵직한 일들을 털어놓으며 그 서찰을 꺼내놓는 것이었습니다. 이 편지를 직접 쓰셨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현숙 부인과는 어떤 사이였는지 알고 싶어 왔소이다. 이 말에 그 서찰을 받아드는 이을공이었지요. 그리고는 그것을 들여다보더니만 거실례지만 집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소이다. 이 말에 눈을 휘둥그레 뜨는 홍생원이었어요. 몸종이 일러준 집인데다가 그 이름까지도 정확히 일치하는데 집을 잘못 찾아왔다니 뭔가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홍생원이었습니다. 아니, 그 말씀은? 이 편지는 내가 쓴 것이 아니란 말이외다. 그 현숙 부인 남편 허 씨와는 내 과거 시험에 관해 몇 번 담소를 나눈 것은 맞는데 말이오. 내가 이런 편지를 쓸 만큼 마음의 여유도 없는데다 멀쩡한 내 집사람을 놔두고서는 못하러 이런 몹쓸 서찰을 보낸단 말이오. 거기다 내 과거급제까지 한 뒤라 이제 곧 한양에 입성해야 될 몸인데 말이외다. 이런 이을공의 말에 나름 일리가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주는 홍생원이었습니다. 허나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 편지를 쓸 만한 자가 이자밖엔 없다라 여겨질 뿐인 것이었지요. 헌데 그런 그때였습니다. 정 못 믿겠으면 내 글씨체와 비교를 해보면 될 거 아니오. 내 글 공부를 하며 쓴 수많은 글들이 바로 저기에 있으니. 라며 꽤나 두꺼운 종이뭉치를 잔뜩 가져오는 이을공이었어요. 이에 홍생원은 곧 그 서찰의 글씨와 대조해보는 것이었습니다. 헌데 그리 오래 봐볼 필요도 없이 그 이을공의 서체는 서찰 글씨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. 이내 하는 수 없다는 듯 자리를 뜨려는 홍생원이었지요. 그러자 아니 근데 어떤 놈이 내 이름을 도용해 그런 짓을 했답니까? 고놈이 딱 그 현숙 부인을 죽인 범인이겠구만 그래. 허이구야. 이런 말을 뒤로하며 집 밖으로 나온 홍생원은 근처 장터에까지 이르는 것이었어요. 네, 정말 저자가 확실하다 싶었는데 말이지. 그럼 어째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겠구만 그래? 그 서찰의 내용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별 진심으로 쓴 것도 아닌 것 같고 말이지. 그럼 왜 그 머슴놈이 이런 서찰을 갖고 있던 것이라냐?
분명 직접 쓴 것도 아닐 텐데 말이지. 이런 홍생원의 혼잣말에 옆만 서성이는 강윤이었건만 괜히 제 배를 문지르고만 있는 것이었어요. 그럼 그 시장이 반찬이라고도 하던데 말이오. 저기 저 주막에서 간단한 걸로라도 요기를 할깝쇼? 아침부터 굶었더니 뭔 말도 잘 안 나오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간다 안 합니까? 이에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여주는 김달구였어요. 그러자 별말 없이 주막으로 들어서는 홍생원과 그 일행이었습니다. 그리고는 뜨끈한 국밥 한 사발씩을 받아들며 입이 귀에까지 걸린 그들이었지요. 하지만 그때까지도 홍생원은 그저 묵묵히 생각에만 잠긴 채 먼 하늘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. 이내 허겁지겁 먹는 강윤과 김달구였건만 그저 멍하니 자신의 국밥만 바라보고 있는 홍생원이었지요. 그러자 아니 그 국밥 맛이 별로랍니까? 아니 뭔 놈의 정초부터 그리도 제사상만 펴놓고 앉았었소. 주모의 구수한 음성에 복잡한 실타래만 푸느라 정신이 없던 홍생원이 뜨끔 엉덩이를 고쳐 앉았어요. 아 어제는 그 현숙 부인 얘기들만 하시더니 어째 오늘은 국밥에 뭐라도 들어간 것이요? 아 우리 집 국밥에 그 현숙 부인이라도 빠져있답디까? 이에 순간 말이 지나치다는 듯 주모를 째려보자 아니 근데 그것이 참말로 이상해서 말이오. 그 현숙 부인이 그리 가기 전에 나랑도 좀 안면이 있었다 안 합니까요? 그래서 그 집 남편이 살아있을 때 길에서 보면 아는 체도 하고 그랬는데 말이오. 그때도 여기 식재료를 사느라 장터에서 장을 볼 때였고만은. 이 말에 무슨 소리가 또 나올지 꽤나 흥미롭다는 듯 귀를 기울이는 홍생원이었어요. 그러자 아 근데 그 남편 허씨가 글쎄 자기 부인 몰래 미행을 하고 있었다 안 합니까요? 분명 혼자 나와 장보는 현숙 부인이었건만은 그 남편이 요래 숨어가지고서는 그 가는 데마다 저 멀찍이서 바라봤다는 거 아니겠소. 내 그러는 걸 두세 번 정도 봤건만은 아 어찌도 그리 부인한테 집착했던지. 그러니까 그 제풀에 못 이길 만도 했다지 않겠습니까? 그리도 먼저 간 걸 보면 아니 근데 그 뒤로 잘만 사는 것 같더니만은 어찌 그리도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요. 아이고 참 너무 불쌍요. 그 맺은 말은 눈물로 대신하며 금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주모였지요. 헌데 이 순간 눈이 번쩍 뜨이는 홍생원인 것이었습니다. 그러더니만은 거 다 드셨으면 얼른 일나들 보십시다. 이 서찰도 얼른 갖다 놓아야 하니까는. 말을 끝낸 홍생원도 일어나 버리자 그 남은 국밥만 허겁지겁 퍼먹는 강윤과 김달구였지요. 이윽고 또 그 과부 현숙의 집 앞에 다다른 그들이 대문을 두드리자 이번엔 그 어린 머슴 하나가 빼꼼히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. 거 일전에 우리가 뭘 좀 놓고 가서 말이다. 그 나이든 모습이 안에 있다더냐? 그러자 잠시 일보러 나갔다는 말에 그럼 잠깐이면 되니까는 내 얼른 찾아갖고 나오겠다. 라며 대문을 밀치고 들어가는 홍생원이었어요. 그러자 집 안채 모퉁이에 그 몸종이 놀란 채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. 이에 한쪽 눈을 깜빡여 보이던 그가 그때 처음으로 가봤던 그 욕탕에를 좀 가봐야 쓸 터인데. 이에 곧 그곳으로 또 안내하는 어린 머슴이었지요. 이런 홍생원의 모습에 강윤과 김달구도 잠시 어리둥절하는 것이었습니다. 이내 그 욕탕 앞에 다다르자 그 안을 둘러보던 홍생원이 잠깐만, 저기 어디였는데? 라며 그 구석 바닥을 훑어보는 것이었어요. 그러더니만 어라, 여기 있었군 그래. 이내 그 흙바닥에 끌린 자국을 따라가던 홍생원이 커다란 소쿠리를 한 옆으로 치워내는 것이었어요. 그리고는 그 흙바닥을 건드려 보는 것이었습니다. 아니, 이것이 뭐다냐? 순간 그의 손에 묵직한 흙더미가 잡히더니만은 그곳을 마구 파낼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. 그리고는 그 흙을 좀 덜어내자 웬 나무 판때기 하나가
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. 이에 놀라기도 잠시 그 나무를 여기저기 건드려 보던 홍생원이 그것을 들어올리자 마치 뚜껑이었다는 마냥 그 안에서 웬 커다란 구덩이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. 허이구야. 여기 숨어 있었구만 그래? 라며 은근한 미소를 보이는 홍생원이었어요. 아니 이것이 뭐랍니까요? 어째 이 안에 사람 둘은 거뜬히 들어가겠소이다. 놀란 강윤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. 그런 그때 이젠 나오셔야 합니다요. 다른 머슴이 오면 제가 또 혼이 난다 안 합니까요? 어린 머슴의 사정에 그제서야 욕탕을 빠져나온 홍생원이 아 그럼 그 나이 많은 머슴 방을 안내해 주겠느냐? 내 이걸 거기다 갖다 놓아야 해서 말이지. 라며 그 서찰을 꺼내 보이자 하는 수 없다는 듯 그 나이든 머슴 방을 안내해주는 어린 머슴이었습니다. 그리고는 그 방에 들어서자 홍생원의 눈빛은 또 한 번 반짝이는 것이었어요. 그런 그때였습니다. 아, 지금 내 방에서 뭘 하시는 게요? 나름 우렁찬 목소리가 이전 그 머슴의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어요. 아 용케도 딱 맞춰왔구만 그래? 어째 내가 올 걸 미리 알고라도 있었던가? 너무도 여유로이 받아치는 홍생원이었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강윤과 김달구였지요. 제가 알다니요? 어찌 오실 걸 미리 알았겠습니까요? 헌데 제 방에는 또 어쩐 일로? 이에 순간 그 머슴방에서 뭔가를 들쳐매고 나온 홍생원이 이건 뭐 할 때 쓰는 것인가? 자네가 쓰는 망태기와 지팡이인 것 같은데 말이지. 정말 말 그대로 누런 망태기 하나에다가 한쪽 끝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 그런 요상한 모양의 나무 지팡이인 것이었습니다. 제 것은 맞는데 왜 그러시는가요? 어디에 쓰는지 알면 뭘 어쩌시려고? 어쩌기는 그냥 여기에 들어차 있었을 그 뱀마냥으로다가 도끼를 확 빼버린 뒤에 아주 보기 좋게 가둬버려야지. 저기 저 관가에 가보니 아직 빈자리가 널널한 것 같던데 말이야. 이 말에 화들짝 놀라는 머슴이었습니다. 뱀이라니요? 전 금시초문이다만. 허이구야, 이제 문자까지 쓰시고. 금시초문이라? 아주 배움이 남다르시구만 그래. 그럼 어째 그 주인 양반한테 나도 좀 가르쳐달라 해야겠구만 그래. 그럼 어째 그 저승에서라도 날 알려줄라나? 그러자 아니라는 듯 고개만 흔들어 보이는 머슴이었건만 그럼 이 서찰은 왜 네가 갖고 있는 것이냐? 그 문자 좀 없는다고 이 편지를 쓴 것 같진 않은데 말이지. 그럼 어찌 이 위조 서찰을 네가 갖고 있었느냐 말이다. 이럼에도 그저 놀라기만 할 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나이든 머슴이었습니다. 그러자 순간 그럼 좋다. 내가 모든 걸 밝히는 수밖에. 이 집 주인 허씨가 여태껏 살아있다는 것도 함께 말이지. 이 말에 모두가 깜짝 놀라는 것이었어요. 저 멀리 서 있던 몸종도 제 입을 못 다물고 있는 것이었지요. 헌데 그 나이든 머슴은 마냥 안절부절 못하는 눈빛으로다가 고개만 숙이고 있는 것이었어요. 어째 정곡이 확 찔리니까는 도망이라도 쳐야겠느냐? 지금이라도 이실 찍고 하지 않으면은 당장 관가에 일러 널 평생 가둬버리려 하겠다. 아님 곤장 한두 대로 쉬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을. 이에 움찔하는 머슴이었건만 그저 말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었지요. 그러자 저기 저 욕탕의 흙구덩이가 뭘 말해주고 있는 줄 아느냐? 바로 그 살인사건이 일어난 날 밤 범인이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지. 그놈이 분명 네 놈은 아닐 터. 그 죽은 척을 하고 있던 바로 그 현숙 아내의 남편 허씨가 아니더냐? 그리고 네가 이 망태기로 잡은 독사의 독을 빼내어 그 가마솥에 미리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일 테고. 이 말에 흔들리는 눈빛의 머슴이었습니다. 평소 아내한테 의심이 많기로 하늘을 찔러댔거늘. 아 그놈의 의처증이 도가 넘치자 아내의 속마음을 캐려 이런 몹쓸 편지까지 꾸며낸 것이 아니겠느냐? 바로 그 허씨가 말이지. 헌데 그것조차 먹히질 않으니
세상에 그 말도 안 되는 제 목숨까지 끊은 척 해보이면서 아내가 그 뒤로 어떤 짓을 할지 확인해 보려 했던 것 아니겠느냐. 그리고는 그 빈관을 파묻고는 이 모든 걸 바로 니놈과 짜고 말이지. 전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. 그것이 이리도 큰일이 될 줄은 정녕코 몰랐습니다요. 라며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는 나이든 머슴이었어요.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강윤과 김달구는 그저 경외에 찬 눈빛으로 홍생원을 바라만 보고 있지엇이오. 정말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면은 그 증거를 내보이도록 하거라. 내 저 뒷산에 묻은 빈관을 파내기 전에 오직 그것만이 니놈이 살 길인 것을. 그러자 놀란 눈으로 고개를 쳐드는 머슴이었어요. 마치 어찌해야 살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눈빛으로 말입니다. 이 모든 일이 어찌 일어난 것인지 낱낱이 고해보거라. 그리고 지금 그것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내 이것만 알면 넌 분명 살 수 있을 것이다. 내 일을 모두 정상 참작하라. 사또한테 충분히 일러놓을 테니까 말이지. 이에 머슴은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면서도 그 주인 허씨가 살아있음은 물론이요. 그 머무르는 곳 또한 상세히 이르는 것이었어요. 그리고서는 저도 정말이지 현숙 마님을 온 마음으로 존경해 왔습니다요. 헌데 그 허씨 어르신은 그저 아내가 외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만 알면 된다면서 그 거짓으로 꾸민 서찰도 안 먹히니까는 그 마지막 과거 시험을 치르고 오셨던 그 즈음에 자신이 목을 매단 척하려 하니 꼭 좀 도와달란 것이었습니다. 이에 어쩔 수 없이 그 숨진 척한 몸을 마님께 내보이고서는 전 이 모든 일이 그냥 끝날 줄만 알았습니다요. 헌데 어느 날인가 그 허씨 주인님이 몰래 찾아오시더만은 그 현숙 마님을 최면에 걸리도록 해 비몽사몽간 본심을 얘기할 수 있도록 약을 만들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. 이를 거절할 시엔 자신과 동참했던 모든 것을 폭로한다면서 말이지요. 그랬다 보니 제 신분에는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기에 그 주인님 말씀대로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요. 제가 알던 그 독사 독은 아주 극소량만 써야 했기에 네 분명 그리 전했습니다만 정말 어쩌다 그리 되신 건지. 라며 엎드려 오열하는 머슴인 것이었지요. 이에 묵묵히 그를 바라보는 홍생원이었습니다. 이후 그 머슴이 말한 집을 찾아 나서는 홍생원과 일행들이었어요. 일찌감치 관가의 사또한테도 그 집에 범인이 있다 일러놓은 터였고 말입니다. 산길을 따라 꽤나 먼 거리를 걷던 그때에 허이구야. 이쪽은 한양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인 터? 어째 내 예상하고 또 딱 맞아 떨어지는구만 그래? 이런 홍생원의 말에 고개만 갸우뚱하는 강윤과 김달구였지요.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그 길가 안쪽에 자리하고 있는 아주 자그마한 초가집인 것이었습니다. 이내 그 문을 두드리자 아주 허름한 분위기와는 달리 눈부시도록 어여쁜 처자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. 그리고는 이를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그 허씨라는 남정네를 찾는다 이르는 노가리 홍생원이었습니다. 마치 그 집안에 있는 걸 모두 다 알고 왔다는 듯이 말이지요. 그리고 이때 그 홍생원의 일행 뒤로 사또와 포졸들이 잔뜩 몰려오고 있었지요. 결국 그 집에 숨어있던 허씨는 속옷 차림으로 관가로 끌려간 채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며 제벌을 단단히 받았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그 사건이 있던 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? 그 홍생원의 추측 그대로 현숙 부인이 목욕을 하러 가마솥에 물을 담기 전 허씨는 미리 머슴한테서 받아놓은 독사의 독을 그 가마솥에 넣어놨던 것이었지요. 그리고서는 그 구덩이 속에 숨어있던 것이었습니다. 그리곤 자신의 아내가 비몽사몽할 때쯤 그 구덩이에서 나왔건만 아니 글쎄. 아니 당신?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오? 귀신이랍니까? 아저, 그것이 아니고 내 몇 마디
물어봐야 할 것이 있건만은. 이런 남편의 등장에 어이가 없던 현숙 부인이었지요. 아직 그 도끼가 제대로 퍼지지 않은 때였으니까 말입니다. 그러자 난감해만 하던 남편은 아내가 도망이라도 칠까. 얼른 그녀의 옷가지들을 전부 가져다 그 욕탕의 방 안을 뛰쳐나가는 것이었어요. 이에 놀란 채로 난감해만 하던 아내였건만 알몸으론 밖에 나갈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저 다시 문을 걸어 잠근 채로만 머슴과 몸종을 불러대기 바쁜 것이었지요. 하지만 그들이 머문 곳과는 꽤나 떨어져 있던 터 그 소리가 들릴 리 만무한 것이었습니다. 날도 아직 추운지라 한기가 차오르는 상황이었기에 아내 현숙은 그만 그 욕탕 안에서 나올 생각을 못한 것이었어요. 어찌 남편이 그리 살아있는 건지 덜덜 떨리는 마음만 부여잡고서는 말입니다. 허난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리려던 그녀는 조금씩 정신을 잃어가고만 있었지요. 그 몸에 작은 피멍이 하나둘 늘어가면서 말입니다. 그런 뒤에 되돌아온 허씨였건만은 이미 때는 늦은 터 그 안에서 잠긴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. 아내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니 이젠 겁을 제대로 집어먹어버린 그가 도망치기에만 바빴던 것이었습니다. 그랬다 보니 옷 몇 가지를 떨어뜨리고서는 그날 아침 그 김달구의 동생 보찜장수가 그 옷을 주워갔던 것이었지요. 모두 일이 된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사실을 진작 알아챘던 홍생원은 자신이 밝힌 이 사건으로 인해 그곳 관가로부터 보상을 받기에 이르렀어요. 물론 그 김달구의 동생 보찜장수는 별 탈 없이 풀려날 수 있었고 말입니다. 눈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김달구와 그의 보찜장수 동생을 멀리서 바라보며 홍생원은 자신의 조수 강윤과 함께 또다시 제 집으로 향하고 있었지요. 아, 근데 노가리님, 그 남편 허씨가 살아있다는 건 언제 아신 것입니까요? 그것도 그냥 그 나이든 머슴한테 찔러보신 겁니까? 그러자 슬쩍 미소를 보이던 그가 말을 이었어요. 아, 찔러도 될 때 찔러야지. 막 찌른다고 매번 똑같이 그 해결책이 나오겠느냐? 그건 말이지. 내 그 허씨의 방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느낌이 팍 왔다는 거 아니었겠느냐? 그러자 깜짝 놀라는 강윤이었어요. 아니, 어찌 그리도 일찍 아셨답니까? 대체 거기서 뭘 보셨는데 말이요? 아, 그 방에 왜 책들이 꽂힌 것이 말이다. 그 죄다 거꾸로 서 있었다지 않았겠느냐? 그리고 그 말끔한 먹에서부터 벼루에 갈린 그 먹의 흔적이란 것이 결코 과거 시험을 준비했을 만한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으니 말이다. 그러니 수년간 과거 시험을 봤다는 건 그저 허세에만 지나지 않았을 뿐 그런 자가 과거에 급제를 못해 스스로 그리 됐다는 것은 아, 콩을 파치라 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것이 있겠느냐? 그러니 요놈은 분명 살아있다. 내 그때부터 여긴 것이지. 이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또 한 번 경외에 찬 눈빛을 발사하는 강윤이었습니다. 어째 근데 말이다. 그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을 오가면서 그 미모의 여인네를 만나 따로 살림을 차릴 정도로 말이지. 그런 외도는 되려 자신이 일삼으면서도 아내를 끝까지 의심하는 그 성민은 말이다. 정말이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그 미궁 자체가 아니겠느냐? 거 죽었다 깨나도 풀 수 없는 그런 미스테리 말이지. 그러자 어째 그 미스테리는 외래어 아닙니까요? 조선 사람이 조선말을 써야지. 거 듣는 사람 모른다고 막 쓰시면 됩니까? 그리고 그 노가리 탐정님이 풀 수 없는 것이 어딨다요? 그 허씨 고런 놈은 그냥 내로남불 그 자체인 것을. 아, 알면서도 그러시니 내 참 몸둘 바를 모르겠소이다. 겸손도 아니고 거 왜 그러시오? 라며 허허 웃는 그들이었습니다. 그리고는 홍생원의 집에서 남은 단속을 잘 마무리한 그들은 보찜 하나씩을 짊어진 채로 또 다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고 하네요.
그럼 여기까지. 다음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노가리 홍생원과 조수 강윤의 활약상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요. 모두 고마워요.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. 아직 구독,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